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대로 2.6%에 머물렀는데요. 역시나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다시 2%대로 주저앉으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난민 차별 논란이 있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난해 경제 성장률 2.6%인데요. 2014년 3.3%에 이어서 2%로 주저앉았습니다. 역시 메르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그 메르스 때문에 내수가 굉장히 부족했고 그 외에도 이제 또 뭐 수출 부진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와 수출이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침체되면서 성장률이 이제 원래 연초에는 한 3%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2.6% 성장으로 이렇게 낮아지게 된 거죠. 네, 자,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짚어주셨어요. 메르스 타격으로 인한 내수 그리고 또 수출도 문제였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간 소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마이너스 1.2%를 기록했는데요. 교수님, 문제는 올해도 이 저유가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2016년 수출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 경제는 작년 경제보다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중국 경기가 작년보다 올해 더 둔화될 걸로 보면서 이제 우리 수출의 한 26%를 중국에다 수출하고 있는데 이제 수출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작년 말부터 높이기 시작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이제 상당히 또 침체 국면에 들어가니까 수출이 잘 안 되게 되고요. 또 지금 유가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유가가 지금 뭐 배럴당 제일 높을 때는 배럴당 한 150달러 이렇게 가던 것이 지금 한 30달러 선, 20달러 선으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유국들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서 또 수입을 안 하니까 우리 수출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출은 사실은 조금 더 염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메르스라는 돌발 변수도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아직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만 더 수출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제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떤 의견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염려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이제 좀 성장률이 높아야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서민들의 삶도 좀 좋아지는데 지금 이제 2%대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또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수가 이제 또 침체되는 이런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그 경제 여건이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주력 산업인 조선이라든지 뭐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뭐 전자까지도 지금 대부분이 이제 중국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산업을 준비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일자리는 앞으로 더 줄어들게 돼 있고 성장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경제를 끌어오던 기존의 기간 산업은 저물고 있고 중국으로 뺏기고 있고요. 신성장 동력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게 표류하고 있는 과도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제 정부 당국의 의지 중요할 텐데 최근에 이 박근혜 정부의 3기 경제팀 수장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올해는 이 3%대 성장을 그냥 고집하기보다는 차라리 저성장 시대의 해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우선 아닐까 하는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성장률이 너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쓸 수 있는 정책이 지금 재정을 조금 확대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성장 잠재력을 조금 늘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그 산업을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내수보다는 수출에다가 좀 더 그래도 초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수는 지금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늘어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일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노후 소득도 지금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수출을 통해 가지고 좀 돈을 벌어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수를 살리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수출은 이제 환율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환율을 잘 조정해서 수출을 좀 늘리도록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선수출, 후내수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자,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지난해 말부터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사활을 걸고 노동개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양대 노총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 고용노동부는 양대 지침 발표했고, 근데 정부 주장대로라면 이게 일자리 창출 그리고 뭔가 좀 내수 경제를 살리는데 경제 활성화에 크게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우리 경제 활력을 찾는데 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노동개혁이 성공만 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또 내수를 부양시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노동개혁의 이제 요체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좀 줄이고 비정규직을 임금을 좀 높여가지고 이제 좀 더 서민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들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지금 노동개혁이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성사가 되면은 참 좋지만은 이제 이익 집단의 반대라든지 노조의 반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꼭 노동시장 개혁은 이루어야 되는 그런 과제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교수님 올해 경제 성장률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최근에 3.0%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 2%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외적인 여건도 어렵고 또 내수도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그렇게 3%대로 높아지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난해 뭐 기억해 보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나요, 뭐 소비 활성화 대책, 또 이제 이 휴무일도 늘렸었고 여러 가지 민간 소비를 좀 부양했습니다만 이 재정 문제 때문에 가계 지갑을 계속 열어두기에는 한계가 보이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소비를 늘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소비를 계속 늘리자고 하자면은 결국 빚으로 소비를 늘리든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빚으로 소비를 늘리는 수밖에는 없고 그런데 이제 그 가계부채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수를 조금 늘리는 방법은 재정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우리가 재정 여력은 좀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좀 써가지고 내수가 그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드는 것을 좀 막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0년 이내에 1%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전해드렸거든요. 그럼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개혁이 필요하고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제조업을 찾아내야 됩니다.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런 업종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야지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자면은 그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기술 부분을 우리가 빨리 선진국에서 빨리 도입을 하든지 기술 인력을 초빙을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빨리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그 내수보다는 우리나라 경제는 네.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와야지 그다음에 내수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을 통한 성장을 네. 지속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